스마트 건설에 대한 내용을 꼭 아셔야 되는데 그 전에 스마트 건설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 50분 동안 강의를 해 주실 거고 나머지 한 5분 정도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용식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예,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예. 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강의 중에 또 뵌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하는 강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외부 강의로는 제가 오늘 여기 처음 나온 겁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건설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정부의 스마트 건설 정책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건설은 이쪽으로 안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점이 있다. 자, 그래서 가게 되는데 그죠? 오늘 전체적인 강의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건설이 왜 나왔는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건설은 뭔가 지금 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의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 책에 국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국에 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만은 이제 오늘 스마트 건설 개념 이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건설 정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세 번째고, 네 번째는요. 이제 이 스마트 건설은 설계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BIM으로 안 바뀔 수가 없다는 논리고요. 그다음에 시공 단계 어떻게 하는가, 유지 관리 단계 어떻게 하는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건설의 가장 조건은 설계는 BIM으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는 모듈러 공법이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최근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소개는 했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 스마트 건설이 나와서 국토부에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의도 제대로 파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제가 7월 19일 날 가장 먼저 스마트 건설 이해와 사례라는 책을 처음으로 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건설은 이 책이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 교재를 만들었고요. 이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마 네이버나 다음에 다 들어가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어디서 오신 건가요? 혹시 경기도에서 오신 분 있나요? 어디서 오신 거죠? 예? 분당. 분당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 여주. 여주가 제일 여주보다 더 멀리 오신 분 있나요? 전라북도 정읍이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었는지는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건설의 배경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설은 스마트 건설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국토부가 그렇게 이미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4차 산업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1차 산업은 전기기관이 나와서 기계화가 된 겁니다. 2차 산업은 전기가 나오면서 대량 생산으로 바뀐 겁니다. 3차 산업은 컴퓨터가 나와서 지식 정보 혁명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여기는 지능 정보 혁명으로 바뀐 거다. 이 지능은 누가 가진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은 지능이 있죠. 기계가 지능을 가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4차 산업 시대가 오고 스마트 시티가 들어왔는데 건설만 유일하게 2차 산업혁명에 머물러 있다. 대한민국 건설은 지금 2차 산업혁명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4차 산업 기술들을 쓰지 않고 인력과 장비로 아직도 건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4차 산업 기술이 뭐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가상현실, 그 다음에 드론, 빅데이터. 이런 4차 산업 기술이 전 산업에 들어왔는데 건설은 이걸 지금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지털화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시간상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지금 현재 이 AI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미국의 한국계 교수입니다만은 뇌졸중이 걸리면 지금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린 사람에 대해서 치료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걸 개발했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치료받은 걸 AI한테 입력을 시키면 가상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픈 사람 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AI가 들어온 거고요. 건설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다음 이제 건설을 보겠습니다. 삼성건설에서 여의도에 사학연금 회관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BIM에서 모든 설계 도면이 나왔습니다. 그냥 그림만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자세하게 부속 제품까지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지금 이 건물을 짓게 된다는 거죠. 똑같죠. 아까 가상뇌를 보고 뇌를 그거 하듯이 이걸 보고 짓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왜 필요한가가 나오게 됩니다. 마장동에 가면요. 지금 이 전부 다 고기를 떠야 되죠. 그런데 뜰 사람이 없어요. 50대가 와가지고 한 달이면 다 집에 가버린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지금 AI에 학습을 시켰죠. 220만 마리를 학습을 시켜서 AI가 점을 딱딱딱 찍어주면 로봇이 여기 와서 전부 잘라내는데 여기 보시면은 1000마리를 했는데 한 2마리 정도만 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AI 활용 사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수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왜 제가 설명했냐면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진다. 그 이야기가 지금 핵심입니다. 왜 없어지는 거죠? 3만 5천 불이 넘으면 대한민국 지금 3만 3,400불 정도 됩니다. 국민소득이. 그러면 이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 그럼 누가 해야 되죠? 사람은 안 해요. 그 나라 사람은. 기계가 해야 된다. 기계가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최근에 가서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한 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지금은 옛날에 사물 인터넷은 뭡니까? 인터넷 오브 싱스죠. 인터넷하고 모든 사물을 연결시킨다는 뜻이죠. 근데 옛날에도 연결돼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반복 작업하는 것만 연결해서 사람이 중간중간에 꼭 눌러줬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기계가 지능을 갖게 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교통이 막힌다 하면 40분 전에 AI가 다 판단해서 일어나서 주인을 깨우게 되죠. 그리고 커피도 다 물을 데피게 되고 그리고 나가는 불도 다 꺼진다. 다시 말해서 지능이 생성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건설에도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지능을 가지게 됐다. 이 논리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건설 쪽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지하철 2호선은 기관사 없습니다. 용인경전철 기관사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경전철도 기관사 없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이다. 앞으로 건설할 때 지금처럼 이 자율주행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도 지금 내년부터 우리는 상용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후안시의 자율주행차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건설도 옛날 도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앞으로 핫한 게 이겁니다. 할 줄 없는 비행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할 줄 없는 비행기는 헬리콥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도심에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죠. 이게 그래서 전 세계가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2025년부터 상용화됩니다. 그래서 할 줄 없는 비행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건물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동에다가 현대자동차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높은 건물을 지어 가장 비싼 땅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지으려 하다가 55층짜리 2개를 했죠. 왜 이래 했느냐. 여 위에 저 비행기가 앉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도심지에 곳곳 건물 위에 저 비행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의도까지 20분이면 갑니다. 이게 2025년부터 상용화된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건설이 기존의 방식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5년 전 세계가 상당히 여기에 고민을 하고 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왔다는 것은 AI, 라트,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전 산업에 써야 되는데 건설만 2차 산업혁명에 지금 대한민국은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걸 못 쓰고 인력 장비를 하고 있다. 도시에도 전부 스마트 시티가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설계도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쫙 선을 움직이면서 그리고 있죠. 그 그릴 사람 앞으로 없어져요. 4만 불 되면. 자, 그 다음에 장비도 장비 기사가 땅을 파면서 하고 있다. 이거는 2차 산업입니다. 우리는 나머지는 다 4차 산업까지 왔는데 3차 산업 이상을 왔는데 이것만 머물러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4차 산업 이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이제 스마트 건설인데요. 이 스마트 건설의 스마트는 뭘까요? 스마트. 맵시 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스마트는 지능적인 똑똑한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전화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은 전화도 되고 위에를 누르니까 정보가 나왔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똑똑한 폰, 똑똑한 지능적인 폰이다. 그러면 스마트 건설은 뭘까요? 요거 폰을 지우고 건설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똑똑한 건설, 지능적인 건설이다. 그럼 건설은 어떻게 하면 똑똑한 건설, 지능적인 건설이 될까요? 4차 산업 기술을 AI, 라트, 가상현실 이것을 건설 전 과정에다가 쓰면 똑똑한 건설, 지능적인 건설이 될 수 있다. 그건 왜 쓴다고 그랬죠? 3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다. 이 좋아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요? 38개 나라입니다. OECD 가입 국가가 38개죠. 38개 국가가 3만 불이 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이렇게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건설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조선족, 외국인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앞으로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유비쿼터스, UCT라고 했는데 2017년부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로 바꾸자. 그래서 스마트라는 걸로 2017년도에 바꾸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그러면 이 스마트 건설을 국토부가 왜 이렇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미 한 5, 6년이 늦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한민국은 앞으로 스마트 건설로 안 가면은 방법이 없다라는 그 당위성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에는요, 우리가 해외 수주하면 어디서 하죠? 국내 수주만 갖고는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해외를 수주를 하면 전부 중동에서 했는데 2012년에는 우리나라가 267억 달러, 중국이 93억 달러, 우리나라하고 게임이 안 됐죠. 근데 작년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50% 수준도 안 된다. 이미 우리나라 경쟁력 상실했습니다. 거의 다 상실했다. 그래서 지금 건설은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데이터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12,000불입니다. 대한민국은 33,700불입니다. 무려 3배가 높은 나라가 건설 공법은 중국이 쓰는 공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인력하고 장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력과 장비 값이 중국은 우리나라의 70%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법으로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단가의 경쟁력이 있어야죠. 기술은 그다음 문제다. 단가가 되면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은 기존의 공법으로는 해외에서 거의 수주를 못하게 됐다. 이미 실적에서 나오다시피.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건설 수주를 하러 가면 중국은 계속 다 들어오겠죠? 거의 다 우리는 딸 수 없게 됐다. 이게 이제 뭐 국토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생산 정도 OECD 가입 국가 38개국 중에서 최하입니다. 34위다. 왜 그렇죠? 디지털화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정부가 판단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35,000불, 중국이 12,000불. 중국은 나갈 기능공도 줄을 서가 있죠. 우리나라는 해외 나갈 기능공 거의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나간다. 자, 그러면 기존에 중국이 쓰는 이 2차 산업혁명에 쓰던 인력과 장비로 되는 건설로는 이미 해외에서는 수주를 거의 못한다.
국내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거 말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 구조를 바꾸겠다. 구조를 바꾼다는 건 어디를 바꾼다는 거죠? 설계와 시공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를 BIM으로 시공을 모듈러 공법으로 바꿔야 되겠다. 좋아서 바꾸는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스마트 건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미 해외 건설 경쟁력을 거의 다 잃었다. 기존의 방법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것은 모듈러 건축, 소형 원자로, 공항공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리적으로 짓는 것은 중국한테 또 단가 때문에 안 됩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단가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플랜트 사업, 스마트 시티, 이 스마트 건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스마트 시티다. 나중 뒤에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설명을 제가 드릴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 다행스러운 우크라이나 하나에 지금 우리나라 국토부가 그 간부급이 다 몇 번씩 갔다 왔습니다. 왜 그렇죠? 우크라이나에는 중국이 못 들어온다. 소련과 같이 공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대한민국 해외로 수주할 자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자, 그러면 스마트 건설은 뭐죠? 4차 산업시대, 이제 스마트 건설 정의는 제가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이 정의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는 스마트 건설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스마트 건설이란 공사기관 단축, 인력 투입 절감, 현장 안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건설 기술에 IC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건설 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고 전 단계를 디지털화, 자동화, 공장 제작. 제가 읽다가 지금 지쳤습니다. 좋은 말만 어디서 다 끌어다가 전부 나열을 해놨다. 이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제 책 161페이지, 63페이지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스마트 건설 정의를 처음으로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 건설은 4차 산업기술, AI,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 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서 건설 전 과정을 디지털화, 자동화한 건설을 스마트 건설이다. 저 4차 산업기술을 건설 전 과정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 과정은 뭐죠?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쓸 수 있으면 그게 스마트 건설이고, 만약에 지금은 못 쓰고 있죠? 못 쓰니까 기존 건설이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업을 제조업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제조업화 시키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조업화 시켜놔야 기계로 바꾸겠죠? 기계로 바꿔야 스마트 건설 4차 산업기술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차 산업기술, 요건 전부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AI 기계다. 이것을 건설 전 과정에 넣어가지고 디지털화, 자동화되면 스마트 건설. 그럼 지금 쓰지 왜 안 씁니까? 지금은 못 써. 왜 못 쓰죠? 설계를 BIM으로 시공을 OSC로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이걸 바꿔놓은 나라가 꽤 있죠. 꽤 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 건설의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4차 산업기술, AI, 드론, 로봇을 우리나라 건설 전 과정에 쓸 수 있으면 스마트 건설. 만약에 못 쓰면은 기존의 건설이다. 중국과 똑같은 거다.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화라는 게 뭐죠? 아침, 저녁으로 디지털화가 뭔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 의한 자동화가 아니고 기계에 의한 자동화를 디지털화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이해갑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디지털화는 그리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숫자의 형태로 바꿔 처리하는 방식을 디지털하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건설업은 디지털화가 가장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농업의 50% 수준도 안 된다. 제조업들은 28%가 디지털화가 되죠. 이 말은 뭐죠? 기계에 의한 자동화가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건설이 농업보다 안 돼 있을까요? 농부가 빨리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빨리 없어져서 그런 게, 이거 뭐 농업 하는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디지털화를 하고 싶어 한 것인지, 그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상추를 키우는데 저 외곽 포천에서 없는 농부 데리다가 트랙터 갈아가지고 상추를 키워가지고 시내에 팔러 왔다. 그런데 이 도심지에 쓸모없는 건물이 있어서 이걸 하나를 스마트 팜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면서 클릭을 하고 들어가니까 상추가 크고 있다. 이 농부 있어요, 없어요? 농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생산한 원가와 저 시골에서 생산한 원가가 이게 만약에 싸다면은 시골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부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가장 수출 품목이다. 중동에는 사막밖에 없죠. 여기 가장 수출하는 품목이다. 그래서 미국은 그 강활한 영토를 가 있는데도 스마트팜이 25%를 받겠다. 대한민국 계속 바뀌고 있다. 그럼 건설은 그냥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기능공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7, 80% 지금 외국인이에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요거는 이제 시간이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요, 그럼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는 설계를 BIM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로봇을 써야 되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쿠팡은 대구 물류센터에서 이미 60% 로봇으로 다 바꿨고 3년 이내에 80%를 바꾸겠다 그랬죠. 그래서 대리운전하다 그 간분들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실직할 위기에 와 있다. 지금 3년 이내에 거의 다 50%가 실직해야 돼요. 그만큼 심각한 상태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한다는가? 2022년 7월 19일 날 대대적으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놨냐면 보겠습니다. 스마트 건설이라는 것은 건설 전 과정을 디지털화 자동화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BIM OSC 딱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유물을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죠? 이걸 안 갖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홈페이지에 올라놨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부가 예를 든다면 데이터 관리도 문서에서 디지털로 바꾸고 현장에서 회의하는 것들을 원격으로 바꾸고 인력 중심을 디지털로 바꾸고 문서 기반을 AR, VR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거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요겁니다. 요 부분이 지금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2026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CAD로 설계를 했죠. 이제는 500억 이상 공사는 국내에서 BIM을 설계를 안 하면 아예 입찰을 참여 못한다. 대한민국에서 건설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28년부터는 300억 이상을 무조건 BIM으로 설계해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걸 의무 입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30년부터는 모든 공사를 BIM으로 다 거래서 내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크게 지금 국토부가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하는.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설계만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작업들도 인력 중심에서 장비로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이걸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인부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2024년부터는 LH공사에서 1000세대 이상을 무조건 모듈러 공법으로 해야 된다. 2025년 1500세대 이것은 이미 다 모듈러로 발주했습니다. 세종 5-1블록과 부산 1코 델타시티가 2025년 1500보 2030년부터는 3000호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오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000세대도 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부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는 10년 전에 스마트 건설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무화시킨 적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지 그래서 전체적인 2025년까지 모든 계획을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못하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이렇게 BIM으로 바꾸면 지금 BIM을 안 하고 있죠? 전부 CAD로 그리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2년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CAD로 전부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CAD로 도면하고 3D BIM 데모하고 같이 제출해라. CAD 도면이 있으면 여기다 엎어가지고 3D BIM 도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전환 설계를 한다. 이거는 편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러 공법이 아까 말씀드린 요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자, 그럼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뭘 이야기할 거냐. 지금 CAD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건설의 핵심 요건은 BIM이 안 되면 스마트 건설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BIM으로 안 바뀐 거면 스마트 건설은 존립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설계는 그럼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 바꾸면 지금 정부가 한다는 얘기 전부 다 제로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모듈러 공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그런데 과연 아니 헤더 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좀 노력해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왜 BIM으로 안 바꾸면은 스마트 건설이 안 되는지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아마 이 설명은 다른 사람이 거의 하기 쉽지 않아요. BIM을 하시는 분은 BIM에서는 진짜 전문가고, 그 다음에 CAD를 하시는 CAD의 전문가지만,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CAD로 안 되고 BIM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반이 확장이 된다.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 전부 다 의문부호를 갖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CAD로는 안 되는가? CAD는 2D CAD라 그럽니다. 3D CAD도 나와 있습니다. 2D CAD는 이 두 개죠. 한 개, 두 개잖아요. X, Y.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그리죠. 그런데 요거는 선과 면으로, 평면으로만 그려집니다. 이거는 사람이 직접 컴퓨터 앞에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디지털화가 어렵다. 이거는 사람이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지금 스마트 건설은 디지털화 자동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계는 이 기동선과 보선을 구분 못 합니다. 똑같은 선으로 인식하죠. 사람은 이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된다, CAD는. 이게 이제 가장 디지털 하는데 한계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BIM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 건설 기술자들이 많은데 왜 저걸 BIM으로 해? 지금 우리 교육원에는 BIM만 매달 2반이 열리고, 이 스마트 건설은 6개 반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BIM을 왜 바꿔야 되느냐? BIM은 3개의 축입니다. 3D BIM. 그래서 X, Y, Z가 나오죠. 그럼 가로, 세로의 높이. 요거는 입체적으로 됐다는 거고, 이거는 평면적으로 되어 있고. 그럼 요거는 입체 공간이 그려졌다는 거고, 이거는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디지털화, 기계에 의한 자동화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레비카 아키캐드입니다. 레비카 아키캐드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자, CAD는 이 도면을 수십 장 그립니다. 이 평면과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그려요. 설비도면, 전기도면. 이걸 누가 취합해야 되죠? 이거는 설계팀장, 경험이 많아야 돼. 이거는 사람이 경험 없는 사람 안 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걸 다 취합해야 돼. 안 맞는 걸 취합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기계를 보고 이걸 취합하라 하면 취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화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화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설계 변경이 나왔다. 도면을 수십 장을 전부 사람이 들어가서 고쳐야 된다. 수십 장을 전부 사람이 고쳐야 돼. 이건 디지털화가 될 수 없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스마트 건설이 디지털화가 될 수 없어서 이게 어떤 기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디지털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BIM으로 안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선을 가지고 그리지만은 이것은 개체가 들어가서 설계가 되는 거죠. BIM은 타일도 이런 것들이 그리지 않고 개체 설계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BIM을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럼 BIM은 왜 디지털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3개의 면이라고 그랬죠. X, Y, Z. 그러면 기계지가 뭘 알아서 하겠어요? 사람이 요거는 넣어줘야 돼요. 60m, 40m 가로 세로 높이는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몇 미터, 6m짜리 이런 걸 넣어줘야 되죠. 요거 최소한 요거까지 넣어주면은 레비카 아키캐드 BIM 시스템이 입체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설명을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설명해요. BIM이 뭔가? 빌딩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인포메이션이죠. 이제 일반인이 제가 알게 쉽게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건설의 도면에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입체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BIM이다. 빌딩 인포메이션. 도면에 정보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도면에 정보가 나온다. CAD 도면 정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나오고, 아까 스마트폰에는 정보가 나왔죠? 핸드폰에는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걸 6m 방을 4m로 줄인다면은,
그냥 클릭만 해주면 지가 알아서 다 줄여버린다.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하다.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죠. 기계가 한다. 그러나 CAD 도면을 6m, 4m를 줄이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또 사람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돼져야만이, 입체적으로 되니까 요거는 색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하늘색은. 요것은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인력 관리가 또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리고 만약에 타일을 한 장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개체가 설계해야 되니까요. 여기 물량이 한꺼번에 몇 장 들어가는지 바로 나온다. 이게 정보죠. 그리고 회사 이름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이게 입체적으로 전부 나타난다는 설계 방식 자체가 입체적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디지털화를 하려면은 아까 CAD는 어떤 시스템이 조건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취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로 바꿔놓지 않고서는 스마트 건설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디지털화가 되지 않게 되면. 지금 전부 다 디지털화로 가는 거죠. 기계에 의한 자동으로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화는 어떤 정보를 제가 사람에 의한 자동화를 디지털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디지털화는 뭐라고 되어 있죠? 디지터에서 나온 겁니다. DIGIT, 엄지손가락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여기에 TA를 붙인 디지털화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보를 셀 수 있는 숫자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 왜 숫자로 만들었죠? 기계는 아까 그림을 인식하지 못했죠. 아까 보하고 기둥을 그려놨는데 그림을 인식하지 못해. 그래서 숫자의 형태로 이거 다 바꿔줬죠. 이거 다 숫자로 바꿔줬어요. 기계는 숫자로 바꿔줘야만이 디지털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셀 수 있는 숫자로 바꿔 처리하는 방식이 디지털하다. 이게 네이버를 치는 다음을 치게 되면은 디지털의 정의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그러면 왜 CAD와 BIM이 CAD를 어떻게 좀 노력해가지고 스마트 건설에 쓸 수 없느냐는 가장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바꾸지 않고서는 디지털화가 될 수가 없다. 기계는 자동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한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입체적으로 만들어야만이 기계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 색깔별로 표시해요. 근데 같은 선으로 하면은 기계는 인식하지 못하겠죠? 똑같은 선이니까. 그래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져야 이 입체로 만든 이유가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입체적으로 만들면 전부 다 새로 기계가 전부 인식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디지털화를 위한 BIM 설계다. 이렇게 그리고 정보가 나온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지하에 들어가는 건데 자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는 BIM 도면은 아직 이제 설계가 끝났는데 모든 도면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다 나온다. 설계가 이제 끝났는데. 그리고 이 그냥 인면도 평면도가 아닙니다. 이게 자세한 부속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면이 다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배관이 볼을 뚫고 나가게 돼 있다. 이것은 CAD로 그렸을 때는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공사하기 직전, 제작하기 직전에 알아가지고 또 공기가 제한됩니다. 이거 새로 만들어 온다고. 근데 여기서는 거의 다 90% 이상이 다 발견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그러면 스마트 건설 BIM만 하면 되느냐? 그럼 BIM 우리가 10년 전부터 했는데 스마트 건설 됐어요? BIM을 한다고 스마트 건설 안 됩니다. 그러나 BIM을 안 하고는 스마트 건설이 단 한 발짝도 못 나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스마트 건설은 적어도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된 나라 아니면 스마트 건설은 큰 의미 없다. 3만 불이 넘은 나라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3만 불 밑에 나라는 아까는 얘기했죠. 3만 불이 넘은 나라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건설 기능공을 아무도 안 하려 한다.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지국이 많이 건설돼 있어야 돼. 기지국이 건설 안 돼 있으면 스마트 건설은 안 되는 거예요. 기지국이 건설돼야지. BIM 도면 그랬다고 스마트 건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 이게 이 기지국이 대한민국에는 꽤 많이 건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하나의 여기에 현장이 있다면은 여기 현장이 있다면 적어도 저 기지국이 3개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BIM 도면으로 그린 것과 드론으로 찍은 것과 그 다음에 현장이 한 좌표상에 일치가 되게 해서 기계가 일치시키는 거죠. 이게 만약 일치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지국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등산을 가서 사람이 실족이 됐다. 못 찾죠? 어떻게 찾죠? 스마트폰을 가 있으면은 저 GPS에다가 통신을 해서 돌아오는 속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몇 미터에 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물량도 다 이 볼륨으로 속도를 가지고 다 물량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기지국이 3개 정도 있어야 3개 정도 있어야 오차를 줄 수 있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만 각도가 어긋나도 완전히 다른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전파가 오다가 신호에 차단되고 대류층에 지연되고 또 어떤 건물에 받치고 이렇게 되지면은 완전히 다른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기지국이 3개 정도 있으면 이런 오차를 다 극복해 줄 수 있다. 그게 RTK입니다. 이 RTK.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RTK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설계와 시공 이런 쪽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와 시공. 그래서 이제 설계는 결과적으로 드론이 와서 현장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도면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도면을 현장에다 바로 앉힐 수가 있죠. 앉힐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도면을 아직 건물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전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요 비슷한 건물을 지금 실제로 만들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BIM은 어떤 전체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분간은 토공사라든지 철골공사라든지 골조공사, 커튼넬 공사에는 지금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캐드 도면이 거의 불가능한 거였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BIM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건 이건 세계에서도 많이 소개된 겁니다. 이 공사비가 LH 본사 진주 사업 3,400억인데 100억의 BIM 설계비였죠.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BIM을 한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시면 이런 교량을 만든다면 이미 BIM 도면에 이 교량이 나왔기 때문에 GIS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건물을 앉혀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시간이 좀 안 돼서.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시공 쪽에 잠시 가보겠습니다. 시공 쪽에 가면 예를 든다면 이제 보겠습니다. 시공 쪽에도 전부 다 드론이 나가서 다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볼대를 들고 했다면은 드론이 나가서 다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가설공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가설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왜? 허가권자가 이 평면도를 갖다 주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BIM이 나오면서 이렇게 전부 입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입체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설계 기간이 15일에서 거의 20일까지 단축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BIM을 도입하면서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든다면은 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옆에 실제 건물이 있죠. 짓는데 BIM 설계도면에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짓는. 그래서 이걸 가상하면 그 다음에 실제 그래서 VR, AR 이 두 개의 도면을 가지고 관리까지도 다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시공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은요, 시간의 문제인데, 이제는 장비를 쓰는데 자동 장비와 반자동 장비를 쓰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동 장비.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장비가 여기에 머신 가이드라고 나옵니다. 이 안에 장비기 7천만 원 한데 하나 다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장비 기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화면에 나와요. 화면에 나오는 대로 여기 보면 화면에 나옵니다. 10cm만 더 파세요. 요거 7천만 원 한다고 그래요. 하나 다는데. 그래서 이 시키는 대로 머신 가이드, 시키는 대로 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반자동 장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외국에서는 됐고 우리나라에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자동 장비입니다. 이미 장비 회사가 그 관제소에서 무인입니다. 아까 지금 경전철 다 무인이죠. 인천 지하철 2호선 무인입니다. 기계도 거의 다 무인으로 바뀐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현대 인프라코에서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존의 공법으로 하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비가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세계 박람회가 가장 큰 게 가전박람회입니다. 여기에 가서 이분이 기조연설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뭐 가지고 했냐면
이제는 장비기사가 기사 자격 따고 5년 동안 열심히 일 안 해도 충분히 장비기사 될 수 있다.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연한 게 뭐냐면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애틀란타까지 3,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애틀란타에다가 이 장비를 놓고 라스베가스에서 실제로 작동을 했습니다. 흙을 파서 옮기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것이 거의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앞으로 이거의 속도다. 어느 정도 나가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인 장비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이 인프라에서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앞으로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속도를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꼭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국이 지금 12,000불에서 우리나라에 70에서 80% 기능공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면 중국이 2만 불을 넘어갑니다. 2만 한 3천 불 올라갑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나라에 안 온다. 우리나라 외국에 기능공으로 가나요? 우리나라도 안 하는데. 그러면 누가 하죠? 그래서 스마트 건설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스마트 건설 안 해도 워낙 많은 기능, 12,000불 나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거의 다 기계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기계로 바꾸죠? 사람으로 하면 안 돼? 이제 물량이 없죠. 우리나라는 다 성장을 했어요. 물량이 없는데 이거 배워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안 배우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량도 로봇개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 타고 다니면서 페인트 칠하는 거 이거 못해요. 이런 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로봇으로 하고 있다. 그래픽도 로봇으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를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게 유지 관리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가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자, 건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60년에서 100년이 걸리죠. 그런데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6%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유지 관련된 냉장고가 똑같은 겁니다. 유지 관련된 83%가 돈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든 대학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건물 신축하는 것만 갖고 계속 교육시키고 있어요. 이미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여기서는 돈 못 버는 거죠. 여기는 중국이나 2만 불 이하 나라에 다 하도급 줘야 되는 거죠. 하도급 주고 여기를 가지고 돈 벌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돈 벌려면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스마트 건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는 건물을 다 완성하고 나면, 이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완성하고 나면은 딱 도면 하나 넘어옵니다.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무 정보가 다 끊기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건물을 그래서 중간에 뭐가 고장이 하나 나면 그 올라갈 수도 없고, 그거 원인 발견하는데 몇 년 한 두 달씩 걸려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스마트 건설을 했다면은 아까 모든 도면이 벌써 나와 있죠. 실제하고 건물이 똑같은 도면이 BIM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올라가도 이걸 땡기면서 전부 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계획도 세우고 유지 관리를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 효과를 내는 게 스마트 건설. 그래서 선진국들은 시공은 전부 하도급 줬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설계 가지고 이 유지 관리를 가지고 전부 돈을 벌고 있다. 그럼 대한민국도 이 방법 말고는 앞으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지 관리 35,000불이 이미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BIM 설계, 다시 말해서 스마트 건설로 가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35,000불, 4만 불로 안 올라가면 안 해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유지 관리 쪽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여기에 어떻게 많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이제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득만 올라갔지 아직까지도 제도들이 안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부 중국한테 하도급 줘야 되는 거고, 이 엔지니어링 설계를 하나 하고 여기에 돈이 다 몰려 있었죠. 아까 유지 관리에. 이거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건설의 연결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다 챙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이나 독일 선진국들은 다 여기서 돈을 챙기고 있다. 여기는 돈 남는 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스마트 건설은 오히려 신축하는 것보다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 건설이다.
이렇게 봐요. 가장 효율성이 있는 것이 유지관리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했고요. 이제 뒤에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게 스마트 시티입니다. 해외에서. 지금 이것만 경쟁력 있고 나머지는 중국 때문에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대한민국에 두 개를 하고 있죠. 하나는 세종 5-1불로 84만 평에 여기는 완전 다른 도시입니다. 전혀 우리나라 전 세계에 없는 도시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하나 만드는 데는 여기는 스마트 건설이 들어가야 되겠죠. 스마트 시티 하나 만드는 데 15년 정도 걸립니다. 이미 1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 시티 경쟁력이 12위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요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옆에 도시하고는 완전 딴 도시다. 딴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대전에 있죠? 여기에 빨리 분양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비싼 아파트다. 그러면 전 세계는 앞으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어떻게 되죠? 전부 기존 도시를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많지는 않는데 어쨌든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스마트폰 하나로 원격 진료까지 모든 것들이 되고 여기는 전기, 수도세 이런 것도 전부 다운됩니다. 초고속 왜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국가가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못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 여기는 뭘로 하죠? 스마트 건설로 해요, 지금. 그렇다면 요거는 이미 비하인 도면으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모듈러 공법으로 거의 다 발주를 했다. 모듈러 공법으로 다 발주합니다. 그리고 모듈러 공법으로 발주 그 모델에다가 전부 칩을 심어 갖고 들어와야 돼요. 자, 싱가포르 같은 데는 40층을 다 모듈러 공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안 되지? 뭔가? 갑자기 중대하네. 없는데. 요걸로 되나?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스마트 시티가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 요것은 자율주행. 아예 도시를 처음부터 만든 자율주행 운전자 없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팜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스마트 교육시스템, 미세먼지 모니터링, 자율주행 교통, 핵심 창업존. 그 다음에 이 전기도 다 학교 같은 데는 낮에 전기를 쓰지만 토요일은 안 쓰죠. 그건 전부 개인 집한테 줘서 전기를 전부 다운시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만들게 되는 거죠. 만들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다. 좀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부산 엘코 델타시티 83만 평. 요건 이미 분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 건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별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 설계로 캐드 도면에다가 입히는 걸로 지금 한다는 거. 다음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그러면 요건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맨 밑에 하드웨어인 인프라를 깔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인 데이터블을 깔고 이 두 개를 깔아서 지금 도시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만 여 위에 사는 사람들이 긴급 예측, 긴급 군환, 시설 관리 이런 효율적인 서비스 또 원격 진료까지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거는 상당히 유명한 겁니다. 아까 부산 엘코 델타시티. 요 부산 엘코 델타시티는 앞으로 잠시만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걸 다 하는 게 360만 평이 여기 엘코 델타시티인데 이거 84만 평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양 아파트, 호반 아파트, 건강 아파트 이거 빨리 분양받아야 된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잘 모르죠. 이거 왜 분양받으는. 그러나 시간 지나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3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건설이 가장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요거 하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듈러 공법이 상당히 많이 국가가 이미 의무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30년 되면 2조를 넘어갈 것이다. 요거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모듈러 공법이 상당히 뒤쳐져 있는데요. 지금 13층짜리 하나를 지금 6개월 전에 만들었습니다. LG공사에서.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잘 되겠느냐는 이제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포스코 건설이 12층짜리 2개를 광양만에다 지었습니다.
직원 기숙사를. 그래서 하나는 기존의 방식, 참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듈러 공법으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어느 게 더 좋냐고 품평을 했더니만 모듈러 공법이 더 좋은 걸로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존의 방식보다 인력으로 짓는 것보다 모듈러로 지니까 공사비가 30%가 비싸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죠. 이윤이 안 남는가 하면 배임죄로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기업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 공사비를 낮출 수 있죠? 물량을 늘려주면 되죠. 그래서 정부가 2023년 올해 천세대부터 계속 물량을 늘려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량을 늘려서 같아진다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전부 저걸로 모듈러 공법으로 써야지. 좋고 안 좋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일할 사람이 없다. 3만 5천 불 되면 왜 일할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는 성장을 다 한 나라예요. 그 건설 기술 배워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나 베트남은 국민소득이 4,500불입니다. 중국 12,000불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건설 배워도 돼. 성장하는 국가니까. 이걸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쭉.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모듈러 단지가 LH공사에서 이 큰 걸 하나 구례에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온 사람들한테 모듈러 공법이라고 안 하고 견학을 시켰더니만 모듈러 공법인지 아무도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앞으로 3만 5천 불이 넘는 나라는.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를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40층짜리가 모조리 모듈러 공법이다.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서 상당히 뒤처진 부분입니다. 모듈러 공법은. 중국도 지금 50층을 모듈러 공법을 만들어놨죠. 싱가포르는 이 전체가 모듈러 공법이다 하는 얘기. 자, 그러면 왜 이 모듈러 공법인가? 여기에다 칩을 다 붙여와야 돼요. 부재에다가. 그래서 모든 정보를, 싱가포르 같은 데는 딱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이 아파트 구조까지 전부 다 스마트폰에 뜹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보여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러면 지금 이런 건물을 짓는데 여기 사람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12,000불나라는 가능하지만은 35,000불나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건 불가능이다. 또 떨어져 한 사람 죽게 되면 전부 원가 안 나와요. 몇 사람 죽고 나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나 마지막 요거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들은 지금 멘붕 상태가 와 있죠. 왜 그렇죠? 석유가 계속 나올까요? 이제 안 나오겠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을 엄청나게 안 좋아합니다. 왜? 지금 사우디는요, 동남아의 그 싼 인건비를 와서 자기 하인으로 쓰라고 국가에서 50만 원씩 다 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석유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먼저 제2의 석유를 찾아라 해가지고 하나 찾아. 이거는 이제 그냥 재밌게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막에다가 500m 높이,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게 롯데 제이월드가 500m가 좀 넘습니다. 폭이 200m, 길이가 170km. 서울에서 대전까지입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건물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땅 파기 작업을 중국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땅 파는 입찰을 대한민국이 들어가면 이걸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왜? 우리나라는 나갈 기능공도 없고 단가 자체가 중국은 우리나라의 70% 수준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런 걸로는 아예 해외에서 수주 자체가 아까 실적으로도 보셨죠?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죠? 이 거대한 건물을 사람이 올라가서 콘크리트 타설할까요? 아니면 캐드를 가지고 이렇게 두 줄을 가지고 이거 도면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안 봐도 뭘로 하죠? 설계는 BIM으로 해야 되겠죠. 시공은 OSC 모듈러 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 뭐죠? 여기 스마트 건설이다. 이게 스마트 건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스마트 건설이다. 그래서 이 부분 아니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소득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워낙 한정된 시간이라서 여기에 맞추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좀 더 궁금하신 거는 이 책을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그렇게 쉽느냐? 쉬운 거는 아닙니다. 아까처럼. 그러나 이것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안 가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시간의 문제지 갈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안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소득을 끄집어내면 된다. 소득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못 끄집어내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이걸 이해를 지금 잘못 시키겠다, 정부가.
이걸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국장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지금 BIM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CAD하고. 그러면 이걸 충분히 설명해서 왜 이걸 가야 하느냐 하는 당위성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제가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소득을 끄집어내지 않으려면 이걸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다. 왜?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도 건설을 앞으로 잘 안 배우려고 한다. 왜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안 배운다는 겁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다 해버렸죠. 그러나 베트남이나 중국들은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서로 배우려고. 우리도 90년대에는 외국인 하나도 없었죠. 배우지 말아도 다 배웠다. 이게 이제 3만 5천 불 OECD 가입 국가들입니다. 사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스마트 건설은 거의 공중에 떠버리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2년 동안 고민을 해서 이 책을 써내게 된 거다는 겁니다. 아까 어디서 왔었죠? 오신 분? 정읍 나오세요. 일로. 정읍. 성함이 어찌 되죠? 윤영원. 예. 여기 경험부에서 팔 거예요. 오늘 제 강의한 것은 요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심이 많이 계신 분은 뭐 사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걸 책을 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질문 있으면 네, 자,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제가 빠르게